네, 중동 상황이 갈수록 극단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이란을 향한 대대적인 공격에 나설 거라면서 적이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수중지뢰, 기뢰를 설치하는 징후가 포착됐고 미군이 기뢰 설치용 선박들을 격침하면서 긴장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늘이 또 가장 격렬한 공습일 것 같다. 최고 강도의 공습을 미국이 예고를 했고 이란은 또 맞받아치겠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그렇죠. 이런 표현은 그럼 그 전쟁을 빨리 끝내기 위해서 더 강하게 공격하겠다는 의도인지 아니면 전쟁에서 흔히 나오는 우리 전력상 우위를 나타내는 것인지 뭐라고 봐야 될까요? 네, 지금 일단은 전쟁에서 압도적인 능력을 보여주겠다라는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뭐 오락가락한다 그러지만 네. 그래도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 미국의 그동안 드러난 이 전쟁에서 큰 이 지향점이 있어요. 예. 목표죠. 작전 목표가. 첫 번째는 이 미국을 공격할 수 있는 위험한 무기를 제거하고 그다음에 이거를 다시 생산할 수 있는 기반 시설까지 파괴를 하는 거예요. 네. 두 번째는 지금 반격이거든요. 예. 이 반격을 할 수 있는 무기 체계를 파괴하는 것도 있지만 반격을 명령하는 상대방의 그 정치 군사적 지휘 체계 자체를 파괴하겠다는 겁니다. 다시 예. 말해서 흔히 우리가 참수 작전이라고 부르는 네네. 디카피테이션 스트라이크는 계속해서 들어갈 거예요. 세 번째는 여기에 더해서 이란 내의 정치 구도 역시 기존의 반미 또는 결사항전 성향에서 내부 분열이 일어나면 더 좋겠죠. 예. 이 세 가지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번 주 내에 전력을 집중할 겁니다. 과연 근데 이 세 가지 목표가 얼마나 만족스럽게 달성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2주 차잖아요. 네. 2003년에 이 이라크 전쟁 같은 경우에 한 3주가 조금 못되게 한 20일 정도 되는 기간에 종결이 됐거든요. 예. 그거보다 길어지느냐 아니면은 이 비교적 빨리 끝나느냐가 이번 주말까지의 미국의 작전에 따라 성패가 갈릴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예. 네. 과거 이제 미국은 이란에 무조건적인 항복을 요구를 했었는데 이번에 나온 백악관의 종전 관련 발언을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작전 목표가 완전히 달성됐다고 판단할 때 종전을 하겠다라고 네네.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럼 이란에 항복 없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 정도면 항복이라고 판단을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왜 이런 거예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무조건 항복이라는 것 자체가요. 그냥 하나의 그 언론을 대상으로 한 수사적 표현이라고 봐야지 예. 그 자체를 애초에 기대하고 했던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지금 세 가지 목표 있잖아요. 네. 첫 번째가 그 위험한 무기가 없어지고 두 번째 반격 능력을 할 수 있는 지휘부가 상당히 와해되고 예. 이 정도면 그러면 세 번째는 노골적으로 적대적인 발언은 이제 안 나오겠죠. 예. 그 상태 정도면 아마 종전이 달성됐다라고 그러니까 이 작전 종결 목표가 달성됐다라고 선언할 수가 있는데 예. 이것도 워낙 이제 트럼프 행정부 같은 경우에 지금 국내적으로도 레거시 언론들하고의 계속 거의 이 싸움에 가까운 지금 논쟁을 벌이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자기 편한 해석이 들어가기는 할 겁니다. 그런데 예. 이게 완전히 누가 보기에도 안 끝난 작전인데 그걸 가지고 혼자서 이겼다라고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국내적인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예.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발언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서 걸프 국가, 이른바 걸프 국가 공격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항복해야지 끝난다라고 말했고 이란은 항복은 없다라고 말했고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전쟁은 우리가 종전 결정은 우리가 한다까지 말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의 그 강인함을 말하는 것인지 그래서 걸프 국가들을 공격하는 이유도 그것 때문인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뭐 항전의 의지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자신감이냐 뭐 어떤 거냐 하지만 어쨌든 앞으로 자신들이 지금 작전을 지속하겠다라는 부분인데요. 예. 근데 이번에 이란이 지금 공습하고 있는 양상을 보면 가장 의아한 부분 중에 하나가 아랍에미레이트 이 국가를 가장 이제 많이 유독.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왜냐하면 아랍에미레이트는 자신의 이런 방공이나 이런 자기 지역이 이란 공습에 사용되지 않겠다라고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란의 공격이 대상이 되는 것인데 지난 일요일 이란 혁명
22대가 직접 발표한 내용을 보면은 자신들의 공격이 60%가 지금 걸프 국가들을 향하고 있고 40%가 이스라엘인데 근데 CNN 보도를 보면 이 60%의 상당수가 대부분이 아랍에미레이트 예. 그리고 워싱턴 포스트도 아랍에미레이트의 거의 2배 정도의 그 폭격을 가하고 있다라고 했고 네. 그 UAE의 그 아랍에미레이트의 직접 그 정부 당국도 얘기를 한 게 지금까지 그 이란한테서 공격을 받은 게 미사일이 262발 그리고 드론이 1,475대 정도 이미 많은 규모가 집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란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느냐를 보면 그 아랍에미레이트가 정말 대표적인 사례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아랍에미레이트 공격하는 이유는 한 3가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 아랍에미레이트야말로 이 걸프 국가들 중에 중동의 물류 허브입니다. 여기를 공격하는 것 자체는 사실 국제사회 전반, 경제 전반에 한 방에 타격을 미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공격하는 것. 그리고 또 지리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예. 지금 이란, 미국의 전력이 소진되는 만큼 이란도 소진되고 있는데 사실 아랍에미레이트의 지도를 보면은 100km의 바다를 두고 근접한 지역에 이 국제사회의 물류 허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이것을 공격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미국에 대한 메시지죠. 미국 아랍에미레이트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규모 뭐 전투기, 뭐 방공무기 많이 사왔고 또 지금 아브라함 협정을 통해서 이스라엘하고 또 관계 정상화를 했습니다. 예.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이란의 목적으로 보여집니다. 네. 또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매설하기 시작했다라는 보도도 나왔고요. 트럼프 네. 대통령은 기뢰 부설 선박 열척을 타격했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설치를 한다는 게 네. 호르무즈 해협을 이제 완전히 막겠다 이런 좀 의미라고 봐야 할까요? 뭐 일단은 그 이란이 가지고 있는 수단이 제가 봤을 때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정말 중요한 카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뭐 여러 가지 정보의 차이는 있겠지만 개전 초기에 이스라엘 당국이 얘기했던 그 이란의 그 뭐 미사일의 수량이 한 2,500개입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맞다고 한다면 이 그 헤그세스 국방장관하고 그 댄케인 합참의장이 그 전쟁 4일차에 언론 브리핑을 했을 때 그때 이미 이란이 한 571발 정도 소진을 했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란의 전력이 물론 드론도 있고 뭐 보여주지 않는 것도 있다고 하지만 소진되는 상황에 지금 그럼 할 수 있는 게 사실 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서 미국하고 국제사회 전반에 이 전쟁 비용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예. 그런데 이 호르무즈 해협을 보면 이 뭐 40km의 거리라고 하지만 배가 이동하는 구간은 또 3km 구간인데 포기. 예. 네, 예. 포기. 근데 여기를 완전 봉쇄하는 것 자체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이 지금 그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란의 그 미사일 능력을 제거하는 것뿐만 아니라 해양 능력까지 지금 공격하고 있는데 예. 그런 상황에서 사실 할 수 있는 게 기뢰를 부설해가지고 그나마 차단을 하는 것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원장님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거에 대해서 유가가 오른 거에 대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면 지금 이란은 계속 그걸 봉쇄하려고 하고 있고 기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기뢰다 우리가 다 제거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네. 호르무즈 해협을 두고는 그럼 트럼프 대통령은 어떤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요? 네, 일단은 지금 하나 생각을 하는 거는 예. 양측 다 지금 의견이 사실은 논리가 오락가락한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란은 지금 이 전쟁을 되도록이면 장기전으로 끌고 가야 유리하다고 보는 것 같아요. 예. 근데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해 버린다는 건 극약 처방이에요. 이거는 몇 개월 뒤를 보는 게 아니라 당장 한두 달 버티자는 포석입니다. 왜냐하면 예.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를 해놔버리면 다른 쪽 유조선도 못 지나가지만 이란도 완전히 자금줄이 완전히 막혀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 자, 그리고 이제 과거에 그 이 중동 쪽에서 난 전쟁 양상을 보면 외부에서 이란을 상당히 동정하거나 아니면은 또 외부에서 알게 모르게 직간접 지원을 해주는 세력이 있단 말이에요. 예. 지금 러시아는 정보 정도를 주고 있고 자이코가 석재란 얘기고 중국도 사실 외교적 비난 빼고는 없어요. 네. 주변 국가들을 다 그냥 난사하듯이 공격을 해서 지금 그 주변 국가들에 대한 이미지도 바닥이에요. 더구나 대체적으로 중동에 있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 내부적인 결속이 어느 정도 이루어져 있었거든요. 근데 네. 작년 연말에서 올 2월까지 거의 민간인 학살 수준의 유혈 진압이 이루어지면서 정권의 정통성도 지금 바닥을 치고 있어요. 세 번째는 지금 원래 주변 국가들한테 이거
좀 유감이다, 사과하는 입장을 한쪽에서 표명을 했다가 지금 예. 계속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내부에서도 충분히 이 대응 방향을 놓고 지금 강경파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주로 작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지만 분열 조짐도 보이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지금 되도록이면 특히 이란의 내부 분열을 한번 지켜보겠다라는 보관이 있는 것 같고 예. 두 번째는 호르무즈 해협 봉쇄 같은 경우에는 봉쇄 세력에 대한 타격도 있지만 결국은 지금 에너지 이 수출 통로를 다원하는 방안,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산 원유의 제재도 일적으로 해제를 하고 지금 미국산 이제 원유를 활용하는 방안들도 지금 제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사실은 호르무즈 해협 봉쇄 자체가 큰 타격이 없다라는 이미지를 부각을 시키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예. 그런데 이란 입장에서는 이 호르무즈 해협이 좀 효율적인 방안인 것 같은 게 이란에서 미국과 이스라엘 외교관을 추방하는 국가에만 해협 통과를 보장하겠다 이런 조건을 내걸기도 했거든요. 기존에는 좀 주변국들을 공격하면서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하고 싶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면 이번에는 좀 호르무즈 해협을 무기로 이런 방법을 펼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뭐 외교적 수단으로 이제 강약을 조절하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호르무즈 해협을 만약에 봉쇄될 경우 부원장님께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이란에게도 그렇고 미국에게도 그렇고 이 국제 그 원유 시장에 대상되는 모든 국가들이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가장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그 강경 발언을 지금은 또 하고 있습니다. 예. 그 호르무즈 해협을 장악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그리고 뭐 자신의 그 SNS 통해서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이 계속 석유 수송을 막는다면은 지금보다 한 20배 강한 공격까지 생각하고 있다. 그러니까 공격 수위가 높아질수록 이란의 판단에서는 이제 주변국들이 지금 이 봉쇄 상황이 조금 더 지연될 수밖에 없다라는 판단, 그러니까 비용 부각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다른 걸프 국가들한테 외교적 수단으로 강약 조절을 해가지고 만약에 우리 편에 설 경우 사실 외교관을 추방한다라는 것은 미국 이렇게 외교 차원의 단절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자신들의 편에 서게 되면 넘어가게 해주겠다라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 무기가 지금 이란에 드론이나 미사일이 얼마나 남아있냐, 거의 네. 없어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미국이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또 미국은 그만큼 공격용 무기나 방어 체계가 아직 여유가 충분히 있을까,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아까 제가 이라크전 말씀을 예. 드렸잖아요. 그때에 비해서 작전 템포에서 급격하게, 물론 해공군 전력이 좀 더 많이 사용되긴 했지만 네. 관련 비축 이 무기들을 또는 탄약들을 소모했다라는 지금 정황은 없어요. 예. 그런 걸로 봐서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이건 앞으로 더 큰 대공세를 앞두고 지금 전력을 보완하는, 그리고 각 지역에 있던 전력들을 더욱 집중하는 차원으로 오히려 파악하는 것이 예. 합리적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만약에 한 달치 정도의 계속적으로 투입할 수 있는 예비 전력도 확보를 해놓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이란에 대한 공격을 가했다면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굉장히 나이브한 발상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는 네. 않을 걸로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전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지금 발언들이나 작전 진행 상황이 초반에 결정은 자기가 했지만 지금은 현지 지휘관이나 국방부의 정책 결정자들의 말을 지금 좀 조언을 듣고 있는 걸로 판단이 돼요. 그런 걸로 생각을 했을 때는 이게 단순한 무기나 장비 부족은 아닐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예. 예. 이런 상황에서 주한미군 무기 차출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방공 무기 일부를 국외로 반출했다는 보도가 나온 건데 백악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이걸 맞다라고 바로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부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의 무기가 좀 바닥났다 이런 것보다는 대비적인 성격이 강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도 그 대비 차원이라고 일단은 보고 있습니다. 어제였죠. 그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하고 그 댄킨 합참의장이 또 언론 브리핑을 할 때 또 여기서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입장, 부족하지 않다, 계속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계속 강조를 했습니다. 최근 사례를 하나 생각을 해보면요. 작년입니다. 작년에 그 주한미군의 제35 방공포병여단이 운영하는 패트리어트가
이거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공식 확인된 부분인데요. 예. 지난 3월에 이 패트리어트가 나갔습니다. 그 3월이면은 지난해 6월에 이제 이란 핵시설 공습이 있기 전에, 그러니까 3개월 전에 이미 이 반공포병여단이 움직였고, 이 US 그 주한미군의 이 공식 자료에 따르면은 이 여단과 포대가 11월 초까지 다 이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그 공습이 있었던 3개월 전 그리고 3개월 후에 이 패트리어트가 갔다가 돌아온 겁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어떠한 대규모 공습을 하기 위한 대비 차원에서 이렇게 반출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예. 이제 작년 같은 경우는 사드는 논의에서 제외가 돼서 없었는데 지금 이제 사드도 나갔다라는 보도 물론 레이더는 성주 기지에 남아 있는 것으로 뭐 이런 보도도 있긴 한데 네. 어쨌든 지난해 비해서는 당연히 이 작전의 범위도 넓고 하기 때문에 나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예. 그럼 부원장님,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 우리 뭐 사드나 주한미군의 사드나 패트리엇이 중동으로 옮겨진다면 그게 그러면 미군의 무기가 많이 부족하지도 않은데 왜 여기 있는 걸 옮겨가는 거예요? 네, 사드 같은 경우는 특히 파타흐 같은 중거리 미사일을 이제 사용을 할 거를 대비를 한 것 같고요. 네. 이거 정말 이제 이란이 이제는 최후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할 때까지도 지금 상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원래 미국이 추구하던 전략적 유연성의 논리로 보면 네. 뭐 지금 잠깐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들이 이게 타당합니다. 예. 근데 사실은 지금 무기가 나가고 있느냐 안 나가고 있느냐 네. 이거 그다음에 전쟁이 얼마만큼 끌 거냐보다 훨씬 더 사실은 이 전쟁 뒤에 가려져 있는 무거운 메시지가 있어요. 예. 첫 번째는 그 트럼프 대통령이 동맹에 대해서 던지는 메시지는 지금 미국의 전력은 최강이다. 어떤 상대를 가해서도 지금 압도적인 타격을 가할 수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그동안 이런 미국의 전력을 풀로 그 능력을 발휘하는데 발목을 잡았던 인도주의나 국제법적 원칙도 작전 효율성을 위해서는 때로는 좀 무시할 수도 있다라는 메시지고 세 번째는 예. 이런 미국의 작전에 얼마만큼 자국의 피해를 감수해 가면서도 동맹들이 협력해 나오느냐. 지금 중동 지역의 상황으로 보면 대표적인 게 이스라엘하고 네. UAE겠죠. 여기에 따라서 앞으로 그 안전을 보장한다든가 제가 볼 때는 사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스라엘 보호용으로 그 있을 가능성도 상당히 많아요. 예. 거기에 따라 안보 공약이 달라질 거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내는 거예요. 예. 과연 미국이 한미 관계를 앞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현재의 예. 이 나갔던 무기들이 일단 중동 사태가 좀 정리가 되면 예. 다시 돌아오느냐 아니면 또 다른 협상을 필요로 하느냐가 달려 있다라고 봐야 돼요. 이게 훨씬 더 제가 보기에는 무거운 메시지라고 봐야 되겠 겁니다. 그럼 당장에 만약에 이런 방어용 무기들이 우리나라에서 빠져나갔다면 우리나라 방어의 그런 능력이 좀 떨어지는 게 아니냐. 그러면 당장 북한도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될까? 아니면 우리나라 방어 그 빈 틈을 허용해도 되는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근데 북한이 이걸 찬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지금 이란에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지를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북한 반응 자체가 3월 1일 날 외무성 대변인 성명으로 굉장히 격하게 미국을 비난했다가 예. 그 이후에는 그냥 나도 이런 능력이 있어를 계속 보여주는 쪽으로 우회적으로 가지 예. 대미 비난은 자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상황에서 어떤 도발을 일으키게 되면 그 다음에 오는 그 대가가 어떨 건지에 대해서 이미 느끼고 있을 겁니다. 첫 번째는 예. 그럴 거고요. 두 번째는 결과적으로 어떻게 보면 주한 미국의 대한 안보 공약을 상징하는 그 대상이라는 게 사드뿐만은 아니거든요. 네. 패트리엇이나 다른 전력들이 온전을 하고 있어요. 다만 지금 그 동안에 이 중동 지역에 차출된 예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예. 2003년에 이라크전 때도 일부 전력이 이동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이런 때는 항상 나간 전력만큼의 이 보완 전력, 대체 전력이 한반도에 전개가 됐어요. 이게 실질적인 역할이나 기능과는 무관하게 예. 이런 대체 전력이 자연스럽게 좀 보완을 해주는 방향으로 뭐 나가는 것 자체를 못 나가기는 지금 막을 수는 없어요. 네네. 근데
보안 전력의 전개에 대해서 한미 간 지금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될 때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11월에 중간 선거가 있기 때문에 이 전쟁이 장기화되는 게 좀 부담일 것 같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장기전으로 가는 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부정적인 영향으로 작용을 하는지 미국 내 지금 여론은 어떻습니까? 네, 당연히 그 장기화는 도움은 되지 않을 거라고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중간 선거를 둘러싸고 뭐 극단적으로는 이 전쟁을 빌미로 해서 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해서 뭐 중간 선거까지 연기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여론 상황을 보면은 조금 의아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이란 전쟁에 대해서 지지는 상당 부분이 안 하는 걸로 나왔지만 네. 이번 MBC 8일자의 여론조사에 따르면 그 트럼프에 대한 국정 지지율이 44%였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에서는 계속 작년 이맘때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작년 이맘때가 47%였기 때문에 3%가 줄어들었다. 그래서 이제 지지율이 낮아졌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지난 10월에 그 정부 샷다운이나 앱스타인 사건들을 계기로 했을 때는 그때는 오히려 43%까지 떨어졌다가 오히려 지금 44%인 겁니다. 그래서 예. 여론이라는 게 정말 지금 생각하는 대로 아주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냐. 뭐 예를 들어서 린지 그램 위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이 역사상 돈을 쓰는 것 중에 제일 잘 쓰고 있다는 그러니까 분열된 그 전쟁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는 측면도 봐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그리고 뭐 실질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장기화될 것이냐.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한다는 것은 일단 군사작전 여기에 하면 이제 이게 끝나면 나올 수도 있다라는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정말 군사 작전만 하고 종전을 생각한다면 장기화가 안 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가지고 있는 나머지의 그 미사일 전력들이 대부분 그 지하 시설에 들어가 있는데 그게 지금 미국이 하고 있는 게 뭐냐면 저고도의 정찰기를 띄워놓고 미사일 발사대 움직임이 보여지면 바로 거기를 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아예 거기에서 미사일이 반출되지 않을 정도로 아예 무덤으로 만드는 것이고 뭐 이동식 발사대가 있지만 이동식 발사대는 또 쓰고 나면 또 갔다 와서 실어야 되고 하면 그럼 또 보급로가 파악이 되고 이거를 또 미국이 타격하고 예. 지금 계속 미국의 그 재원이 지원이 되고 하면 그 미국이 얘기하는 군사작전의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란에 폭사당한 하메네이의 차남 모즈타바가 최고 지도자로 다시 선출이 되면서 그때 트럼프 대통령은 모즈타바만은 안 되라고 딱 짚어서 말을 했잖아요. 네네. 근데 그 인물이 지금 된 상태인데 그래서 어떻게 더 강경하게 그 상황이 전개가 될까 싶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또 대화는 가능하지만 조건에 달려있다까지 어느 정도의 문을 열어놨습니다. 네네. 가능성이 있을까요? 한마디로 하메네이 노선을 부정하라는 얘기예요. 예. 반미 노선 탈피하고 모즈타바에게. 그다음에 이제 우라늄 농축권 완전히 포기하고. 예. 근데 모스타바가 하겠어요. 그렇게 되면 아마 모스타바 자체의 혁명 수비대를 바탕으로 하는 강경파들에 의해서 추대된 예. 모스타파의 정통성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발언은 어떤 거냐면은 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란 지금 지도부 내에 분열을 촉발하기 위한 발언의 성격이 더 강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럼 모즈타바가 그 이란에서는 초상화는 공개했는데 아직 음성이나 실물이 나오진 않았잖아요. 네. 메시지는 내긴 내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어떤 메시지가 나올 수 있을까요? 지금 일단 이란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 같은 경우 지금 모스타바한테 완전한 그 복종을 선언했습니다. 충성 맹세까지 한 거죠. 충성 맹세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란 그 혁명 수비대나 이런 뭐 정규 군이나 이런 그 항전의 의지를 담은 그런 메시지가 나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예. 당연히 호르무즈 해협 이 부분에 대한 지금 기뢰 부설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어쨌든 당분간은 봉쇄를 하겠다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수준의 그 대응 부분 예.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이란의 입장에서는 그 미국의 항전 의지를 계속 발신해야 되기 때문에 네. 군사력이 있다 보여주지 않은 것들이 있다 예. 뭐 지금 사거리를 늘리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 군사력 수준의 대응 방안 이런 것들을 좀 언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신들은 모즈타바가 좀 다쳤다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는 네. 그럼 모즈타바가
지금 메시지를 만약에 낸다면 뭐 미국이 그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 방식은 전혀 아닐 거 아닙니까? 어떤 그렇죠. 방식의 메시지일까요? 제가 볼 때는 뭐 항전은 계속될 거고 예. 그다음에 전반적으로 그걸 거예요. 오히려 전쟁의 승기는 우리한테 이란한테 있다는 얘기를 계속 할 거고 제가 볼 때 직접 모습을 드러내기보다는 예. 지금 다른 인물들 간접적인 메시지. 예, 다른 인물들을 통한 그 이렇게 얘기했다 이런 방식으로 아마 왜냐하면 그게 아마 아까 얘기한 이 정권 지도부에 대한 타격을 피하는 데도 유용하거든요. 그런 방법을 쓸 걸로 생각이 돼요. 예. 네. 근데 지금 이란을 상대로 미국과 이스라엘이 공동으로 군사 작전을 벌이고 네. 있는데 이 두 나라가 종전 시점과 공격 목표에 있어서는 조금 온도차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럼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전쟁에 좀 어떤 변수로 작용을 할까요? 그렇죠. 미국은 최소한의 조건만 달성되면 종전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스라엘은 이 김에 그 중동 지역에서 이란 그리고 이란의 백업을 받는 무장 세력들 전체를 완전히 이 소거하기를 바랄 겁니다. 예. 근데 뭐 흔히 미국 언론들이 얘기하듯이 이건 지금 네타냐후한테 끌려서 들어갔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최종적으로 종전 조건은 오히려 미국의 조건을 따를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왜냐하면 예. 미국이 최소한의 군사 목표만 달성하고 발을 빼버리면 오히려 그 다음에 대량의 보복에 노출되게 돼 있는 건 이스라엘이거든요. 이건 네타냐후 입장에서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 네. 어쨌든 미국의 종전 결정에 따르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목표에선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어제 헤그세스 전쟁부 장관하고 그 댄케인 합참의장 그 언론 브리핑에서도 이스라엘하고 미국과 정말 좋은 협력하고 있다. 그 이스라엘이 가진 자신들만의 목표가 있긴 한데 이것은 자신들이 추구를 하고 있다라고 해서 약간 온도차가 있다는 점을 좀 볼 수는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부원장님 말씀대로 그 이스라엘 어쨌든 공통점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일단 미국은 그래도 이 핵 불능화까지 아예 이란의 그런 군사력의 재건 능력까지 제거한 상태까지 달성하겠다라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이게 예. 이스라엘을 목표하고 일치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더 나아가는 측면이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래도 최소한 이상을 달성한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합의점이 있어 보이고 또 하나 좀 그 짚을 것이 사실 미국이 얼마 전에 낸 국방전략서에서 네. 그 한반도를 포함해서 이 중동에서는 동맹국들이 일차적 책임을 지는 지역이라고 이렇게 딱 명시를 했는데 지금 미국이 들어간 상황입니다. 이걸 보면은 지금 미국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들어갔지만 빨리 그냥 군사 작전을 하고 나올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지역의 일차적 책임을 다시 이스라엘한테 주는 형태. 이렇게 생각하면 예. 미국 주도의 종전이 될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미국은 지금 중국, 러시아와 패권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전쟁이 조기에 종전이 되게 되면 네. 이 패권 경쟁에 있어서도 좀 지형적인 변화가 생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아마 그동안 중국하고 러시아하고 가까웠던 그 국가나 체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미국 이란 전쟁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주목하게 될 거예요. 예. 과연 여기에 기대는 것이 유리할 것인가. 어쨌든 여러 가지 비난을 받고 국내적인 여론, 국제법까지도 때로는 일부는 무시해가면서 전쟁을 수행하는 이런 양식이 뭐 옳으냐 그러냐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실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현상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만약에 이게 조기 종전의 패턴이 되면 앞으로 이런 방식이 적어도 트럼프 행정부 기간 동안은 미국이 치르는 전쟁의 일반적인 패턴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예. 그런 면에서는 이 강대국 경쟁도 강대국 경쟁이지만 앞으로 이제 이 각종 지역에서의 위기 사태라든가 아니면 군사 충돌 위험 시에 어떻게 정책을 수립해야 되는가 이게 지금 우리가 좀 중기적으로는 고민해야 될 관전 포인트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란 전쟁과 관련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